6개월 만에 무너진 삶, 반년 만에 알게 된 은퇴의 충격적 진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다가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서야 마주한 현실에 깜짝 놀란 제 지인들의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한 에세이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적절한 현실적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직장에 다닐 땐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좀 더 저축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가장 두려운 건 시간이 넘쳐나는 동시에 돈은 제한된다는 점이죠. 쌓아둔 예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보다 줄어든 수입 때문에 하루하루가 쉽지 않다는 걸 그때 가서야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거나 가까운 분들이 경험한 3가지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은퇴 후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왜 6개월 만에 삶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는지,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달라졌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일이 없으니 내가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제 지인 중에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놓지 않던 아주 부지런한 분이었죠. 회사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후배들에게도 모범이 되었던 분인데 정년 퇴직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우울증 초기 증상을 겪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 자부심을 갖고 매진했던 일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엔 야, 이제 놀면서 편하게 지내서 좋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막상 본인은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일어나서 집안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해보긴 했는데요. 한두 달 지나니까 뭔가 계속 허전하더래요. 매일 같이 회사에서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했나? 하는 자괴감이 시도 때도 없이 들었답니다. 결국 마음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회사가 곧 인생이었던 분들이 겪기 쉬운 전형적인 은퇴 우울증이라며 상담 치료를 권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내가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저런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 같아요. 미리미리 자기 정체성을 다른 곳에서 찾도록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걸 절실히 깨달았죠. 자기 개발도 좋고 취미나 봉사활동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회사라는 테두리를 떠나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다음은 아주 현실적인 경제적 고민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번엔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의 분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사업을 접으셨고 거의 동시에 은퇴 생활에 들어가신 셈이에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없다 보니 당장 식비와 공과금,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통장 잔액이 훅훅 빠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약 생활을 하더라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나오니 금전적 불안감이 하루하루 누적된 거죠. 실제로 써보니까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더라.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흔히들 직장 다닐 때는 점심값이나 교통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이 많으니 은퇴하면 적게 들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도 당연히 오르고 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식비나 자잘한 생활비가 의외로 크게 들더래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잖아요. 이미 나이도 있으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작은 알바를 찾자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분 말씀이 야, 내가 이렇게 볼품없이 느껴질 줄은 몰랐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을 자주 찾게 되고 소위 용돈 달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진 못해도 자녀들이 돈을 좀 보태줄까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 하셨어요. 사실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족 간에도 금전 문제가 얽히면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서로 마음 상하기 딱 좋은 주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퇴 전부터 소득원을 만들어 두거나 국민연금이나 각종 연금 상품 등으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수입 흐름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은퇴 후엔 무조건 절약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수입 창출이 가능하도록 미리 구조를 만들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3. 세 번째 사례, 가족들과의 갈등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는 가족, 특히 부부 관계 또는 자녀와의 갈등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한 친구분은 은퇴 후 오히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대요. 그동안은 일이 바빠서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가다시피 했으니 이제야말로 가족들과 오붓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로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붙어 있게 됐고 사소한 습관부터 부딪히기 시작했대요. 예컨대 TV 채널을 뭘 볼지부터 시작해서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씻고 집안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등. 예전엔 서로 바빠서 대충 넘어가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예민하게 느껴졌던 거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직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가 계속 집에 있는 게 그리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선 내 방 청소 좀 해라.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등 잔소리하고 싶어지고 자녀 입장에선 아빠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졌지? 라고 반발심이 커질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세대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 내 갈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다 보면 마음 편히 쉴 곳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내가 이러려고 평생 열심히 일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부부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각자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취미,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미리부터 조금씩 시도해보면 나중에 겪게 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 가지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정체성 상실 일이 사라지니 내가 사라진 것 같더라. 경제적 불안, 고정 수입이 없어지니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너무 무섭다. 가족 갈등 집에만 있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가족들과 부딪히게 된다. 어떤가요? 사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 않나요? 직장 동료들 중에는 난 아직 젊으니까 저런 얘기는 나중 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 나중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도 있어요. 특히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제2의 커리어를 꿈꾸면서도 동시에 정말 곧 은퇴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최적의 해법은 다를 테지만 제가 들었던 가장 현실적인 팁 몇 가지를 간단히 공유해 볼게요. 정체성 준비 직장에서 벗어난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소소한 모임이든 무언가 나를 표현할 장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 파이프라인 구축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살기엔 세상은 너무 불확실해요. 파트타임 일자리나 재택근무 혹은 작은 사업 아이디어라도 탐색해보면 어떨까요? 가족과의 대화 은퇴 후 생활 패턴을 미리 가족들과 공유하고 서로 기대치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니까요. 우리는 평생 현역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현재의 직장을 떠나야 하잖아요. 평생 현역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일을 하지 않는 삶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 보는 거죠. 나중을 위해 저축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내 건강, 내 취미, 내 대인관계를 지키기 위한 투자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퇴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구나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그래도 난 조금씩 준비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현실을 피하지 말고 직접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남의 실패담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거울 삼아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6개월 만에 삶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면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회사 그만두자마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휩쓸려서 내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느낌 경험해본 분들은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 역시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나중에 은퇴했을 때 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을 미리 던져보고 하나씩 작게나마 대비해 보자는 거죠. 마무리하며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사례들을 통해 은퇴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환점을 잘 넘기려면 막연한 기대나 낙관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고 구체적인 대비를 해두어야 하죠. 일이 사라지면 나는 무엇으로 나를 설명할까?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할까? 하루 종일 가족과 붙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고민하면서 내게 맞는 대안을 미리 설계해 둔다면 6개월 만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혹은 미처 알려주지 못했던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어요. 부디 이야기가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아직 은퇴 전이라도 미리 준비해두고 싶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은퇴 시대는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은퇴 후 삶도 내 인생이고 그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내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모두에게 나름의 해답이 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